뜬금없는 낙천성. 네. 둘이 그런 사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애니우먼의 해리. 버로입니다. 그럼 오늘 다룰 이브와 빌라넬의 유형은 몇 번인가요? 네, 이브는 5번, 빌라넬은 7번. 이성 유형 콤비입니다. 빌라넬이 속해 있는 7번 유형을 설명할게요. 7번 유형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강한 자기애와 낙천주의, 즐거운 쾌락, 자극 이런 거를 추구하는 유형이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 것에 다 관심이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게 어렵다. 그게 7번 유형들이 가장 많이 듣는 그 단점이고요. 같은 이성 유형이지만 5번이랑 정반대로 7번의 에너지는 외부로 뻗쳐 나갑니다. 외향적이고 모험도 즐겨요. 되게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거나 익히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감정 표현도 잘하고요. 엄청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성 유형이라고?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성 유형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장 큰 고착인 유형이라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7번 유형이 이성 유형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7번 유형은 사실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감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7번 유형은 이성형입니다. 외부 세계로의 두려움을 이성형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가에 따라서 5, 6, 7이 나누는 것 같은데 5번 같은 경우는 너무 무서우니까 성벽을 이만큼 쌓으면 못 침범할 거야 라고 하고 본인만의 성에 자기가 혼자 고립되어 하는 방식이면 7번은 무서우니까 졸라 빨리 달려가지고 내가 무서움을 못 느끼게 해야겠다. 아싸 신난다. 달리니까 신난다. 약간 이런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자기의 두려움과 마주쳤을 때의 상황 자체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빌라넬을 보시면 뜬금없이 낙천적이잖아요. 사람이 앞뒤가 있고 이면이 있는데 뭔가가 뚝 잘라진 사람처럼 해맑게 굴어요. 작중에서 너의 상태에 대한 감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나 싫어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감정을 받아러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적인 자리죠. 킬러가 자신의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상부에 모두 보고가 될 거고요. 어려운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스러울 정도로 과장된 쉬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핑크. 그 정말 눈에 띄는 그 상황에 대한 반향심 같은 거가 온몸으로 품어져 나와요. 그게 뭐 내가 입었는데 뭐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철없어 보이는 행동인 거죠. 뜬금없는 낙천성. 네, 빌라넬 7번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넬이 이브랑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에서 되게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숨어야 되는 처지인데 이브가 너무 궁금하니까 갑자기 찾아가요. 이브는 되게 당황을 하죠. 진짜 앞뒤가 없는 게 정말 만나고 싶다.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로 그냥 찾아가요. 둘이 그런 사이 아닌데. 아니 지금 서로 막 죽이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가서 말합니다. 나 밥 좀 줘. 밥조충 같다. 심지어 나 아무거나 잘 먹어. 막 그러잖아. 맞아. 정말 앞뒤가 없죠. 이브와의 여태까지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 순간 하고 싶으니까 난 할 거야. 이렇게 굴어요. 이 7번 쾌락주의자답게 재화랑 물질의 화려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한테도 자기의 관심을 표현할 때 고급, 의류, 향수 이런 거를 한 보따리 선물을 하죠. 아니 심지어 사이즈가 다 맞잖아요. 네, 너무 집요하게 느껴지고 좀 소름 끼치죠. 난 너를 지켜보았다. 이거죠.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쵸. 응. 굉장히 섬뜩한 살인 협박처럼까지도 느껴지는데 사실은 빌라넬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자기로서 굉장히 로맨틱한 행동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상대방한테 해준 거잖아요. 상황에 대한 공감이나 어떤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빌라넬 같은 경우는 7번 유형의 전형적인 면을 보여준다기보다는 7번 유형이 사이코패스일 때 그게 결합이 됐을 때 나오는 정말 특수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라넬은 7번 유형 중에서도 하위 유형으로 성적 본능이라고 저희가 분류했는데요.
하위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적 본능의 경우에는 1대1 유형이라고 보통은 저희는 부르는데 빌라넬 같은 경우는 1대1 유형이라는 말이 부족하다. 빌라넬은 성적 본능이 맞다. 1대1 본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고착을 가까운 어떤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그 고착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빌라넬은 성적 유형이라고 정정을 했느냐? 왜냐면 빌라넬은 일단은 정말 성적 관계로만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넬이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것은 사실은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브와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죽여야 하는 타겟과 만나는 장면들이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자기랑 자는 사람들. 타겟층은 공적인 거에 가깝고 자기 일에 가까운데 사적인 관계는 거의 다 성적으로 맺어져 있어요. 뭐 이브랑의 관계도 사실 그다지 다르지 않죠. 네. 본인이 성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이랑은 좀 거슬리다 싶으면 그냥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7번은 에너지와 바깥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죠. 빌라넬이 여기서 사이코패스 살인마라는 특성을 더하기 때문에 빌라넬은 문제, 자기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을 죽여버려요. 그냥 원하지 않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빌라넬은 자기가 앞으로 자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랑 일 같이 해. 그런 말 듣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내가 너의 새로운 상사야. 어쩌라고. 죽여버립니다. 앞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자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살려놓을 이유가 없죠. 여기서 그 한 명의 특수한 인물을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빌라넬에게 미션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상사가 한 명 있죠. 나중에 가면은 빌라넬이 왜 콘스탄틴을 안 죽였지? 이렇게 모든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 거슬리면 다 죽여버리는데 그냥 짜증나는 상황이 있었다는 이유로 죽인다던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인다던가 그냥 너 마음에 안 들어 죽인다던가 근데 콘스탄틴한테 중간에 나랑 왜 안 자냐고 따져묻죠. 그래서 이제 생각은즉슨 이 이야기를 창작을 했을 때 콘스탄틴이 어쨌든 간에 어떤 그게 흐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연인데 이브랑 계속 그렇게 접촉을 하는데 살아남으려면 이브가 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상이어야 살아남을 거에 대한 유일한 그 설득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늦다리 할아버지를 캐스팅했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이브 그 빌라넬이 이 콘스탄틴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는 설정을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킬러가 여잔데 까만색 쫄쫄이 입지 않습니다. 네. 막 섹시하게 바닥을 뒹굴고 뭐 맞아, 다리 찢고 발차기 졸라 잘해가지고 막 밧줄에 매달려서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달라붙는 거 있고 싸우고 허벅지에서 총 꺼내고 그러지 않아요. 빌라넬은 그냥 정말 효율적이게 매번 상황에 맞게 죽입니다. 왜냐면 자기는 사이코패스 살인마거든요. 저 섹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전문직이에요, 빌라넬은. 전문직이고 전문직에 맞는 어떤 피지컬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일 뿐인 거죠. 네. 네. 그 지금까지 남자만이 해왔던 이런 잔혹하고 무자비한 살인마, 섹시 빼고 요거를 빌라넬이 드디어 여자로서도 그 역할을 하고 나오게 된 거죠. 그쵸. 상당히 몸이 굵고 이 정도면 사람을 목 졸라 죽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설득력이 있는 현실성이 있는 식으로 구현을 하는 남성의 시선에서 해석된 어떤 판타지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유형 이브와 7번 유형 빌라넬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는가? 둘은 적으로 나오지만 서로 열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하죠. 다른 여성 서사들이 주인공들이 서로의 사회성을 키워나가고 서로 건강한 영향을 준다면 킬링 이브는 정반대의 작품이에요. 주인공들이 사회에 맞게 다듬어질 생각이 전혀 없고요. 건강해지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이 드라마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본능, 욕망, 충실하게 행동합니다. 이브가 사회성을 마치 껍데기처럼 걸치고 있는데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처럼 평범한 뭐 한 가정의 일원처럼 있는데 빌라넬이 등장함으로써 그걸 확 벗겨버리죠. 이 얇고 헐거운 껍데기 하나가 훌러덩 벗겨지면서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미래를 바꾸게 되고요. 빌라넬은
과거를 마주보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과거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리죠. 안나에서 입으로. 그 미국에서는 여성 주인공들이 말하자면 자기를 억압하는 남성 본성을 부셔버리는 식의 미디어는 꽤 많이 나왔어요. 이 킬링 이브랑 그런 거의 그들의 차이점은 그들은 기존 사회 헤테로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을 하려 굉장히 애를 쓰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억압받으면서도 참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해서 말하자면 각성을 하는 거죠.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난 더 이상 이렇게 받으면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약간 이런 식의 각성을 하는데 이분은 딱히 억압되어 있지 않아. 딱히 아무도 억압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 의로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열망에 눈 뜨는 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성장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기존의 성장물들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인공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주인공 2명이 정말 가장 중요한 드라마. 정말 조연들의 존재감이 바닥을 치는 완전히 투탑 드라마인데 그런 내용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굳이 건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러니까 여성 서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되니까 성장물도 있어야 되고 성장 상관없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킬링 이브라는 드라마가 정말 필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킬링 이브의 한 줄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첩보 스릴러는 없었다. 이들은 사이코라서 찌질한 것인가? 찌질한데 사이코인 것인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